오늘 조사는 다시 예. 이제 또 재역전했죠.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는 민주당이 38.9, 통합당이 37.1%로 다시 이제 재역전됐지만 저희는 늘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리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180석으로 국민들이 지지해 주셨을 때도 선거 총선 직후에 그때도 저는 당선 소감 이야기를 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지를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민심을 무섭게 생각해야 하고 또 이번처럼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당했을 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실력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입법부로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수평적 권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나가면서도 입법부가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를 잘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권력은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근데 집값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예민하죠. 그리고 그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거나 또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내 집 한 칸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 전세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월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또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염려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살펴가면서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거 예민하게 보거든요. 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번은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구나 하는 신뢰와 믿음이 가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그 생각을 갖게 해주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집권 여당이잖아요. 모든 면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러간 거에 대한 그런 추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는 총선 직후에 그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라든가 또 뭐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요. 일단 20, 30대 여성층이 말하자면 굉장히 실망하고요.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 20, 30대 남성층이 또 굉장히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그 이슈들이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그 석 달여를 사이에 크게 이게 부각됐던 거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된 그런 이슈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또 180석을 몰아준 것은 책임 정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정치라는 거는 책임지고 전국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전국을 끌고 가라고 적극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또 독선과 독주로 흐르겠지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100석 이상을 지지해준 지지층도 있는 거예요. 또 지지율 투표율로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8%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크게 놀랐던 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이거는
책임 정치라고 보기보다는 독주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지율 하락에 원인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많이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옮겼으면 좋겠어요. 날짜도요? 날짜를 왜냐하면 당장 후보 중에 한 분이 3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낙연 의원님, 이낙연 후보님이 일단 확진자를 접촉한 것 때문에 음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방역 당국이 권고하는 것에 따르면 3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 후보가 빠진 채로 전당대회를 물론 이게 뭐 체육관에서 하는 건지 못 하고 당사에서 한다면서요? 당사에서 한 뭐 50명 정도 최소 인원으로 모아놓고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빠진 채로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당선 가능성이 현재는 제일 높은 유력한 후보가 빠진 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온라인인데 없어요 후보가. 이렇게 되면 이게 대회를 하는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고 대하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우려. 없겠네요. 그런 우려를 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시대로 따른다면 29일 날 후보가 없는 채 전당대회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1일까지라면 이틀이 뒤인데 31일까지 이상이 없으면 31일 오후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한 이틀이라도 옮기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는 움직일 수가 있는가요? 그건 방역당국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인데 이제 그 접촉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마지막 날까지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어. 오늘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건강엔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지금 이제 2차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에 3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방역 당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그렇죠. 이제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유세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TV 토론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집에 있어야 되니까 아주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후보도 없이 나머지 후보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나머지 후보는 전당대회 결과 발표를 하면 무슨 셋이 같이 사진에도 찍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저는 당에 좀 이틀 정도 뒤로 미루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선관위가 뭐 곧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러리라고 봅니다. 저는 위기관리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코로나가 점점 수그러들 거로 대체적으로 전망을 했다가 그렇죠. 이번에 이제 8.15 집회를 통해서 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확진되고 전국으로 퍼져나감으로 해서 다시 뭐 하루에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위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질병에 대한 관리, 위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경제 위기 관리가 다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OECD에서는 마이너스 0.8% 성장으로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OECD 가입 국가 중에는 제일 경제가 괜찮을 거라고 그렇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최근 며칠 상황은 전혀 또 다른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뀌죠. 그러면 지금은 질병에 대한 위기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위기 관리도 잘하고 또 긴급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어느 정도 해나가면서 3차 추경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걸 보면서 OECD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최근 며칠 사이에는 상황이 급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경제에 대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다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돼버리고 말았고, 전체적으로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당대표로서는 제일 중요하다. 말하자면 뉴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뉴딜이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냐를 말하는 건데, 루즈벨트식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지금. 전체 상황을 보면서 정책 하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루즈벨트식 리더십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리더십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다들 공화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봤어요. 루즈벨트가 뭐 득표력이 있어, 저 사람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루즈벨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대담한 제안 같은 것들을 이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담한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대담한 제안, 그다음에 담대한 실천.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미국 국민이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아닐까라고 확 바뀐 거거든요. 이제 위기가 루즈벨트를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루즈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공황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그 뒤에 30년 쭉 번영의 길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대담한 도전, 담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권 재창출 그러는데, 위기 관리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습니다. 없다. 예. 위기 관리를 하는 걸 보고 국민이 선택할 거예요. 지금 한 석 달여간 일하는 걸 보면서도 지지율이 확 역전됐는데,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예.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특히 경제 부분에 문제나 민생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다. 지금 저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 해보니까 누가 높게 나오고 누가 어떻다, 누가 뒤집어졌다더라,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소소한 그냥 물결이고, 큰 파도는 위기 전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재창출을 당연히 할 것처럼 이렇게 또 대선 지도에 야당에 누가 후보가 있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고 저는 봅니다.